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화폐상습진으로 발생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 화폐상습진이 있는 상태에서 아토피로 진행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먼저 발생을 하면 그 습진의 경향성에 화폐상습진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폐상습진이 발생한 후에 아토피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은 영하습진부터 시작을 해서 음식물 알레르기 그리고 흡입 알레르기로 되는 알레르기 감작이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화폐상습진에서는 감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염, 습진 중에서 모든 습진의 질환을 치료를 방해하는 질환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골칫덩어리이고 습진을 치료할 때 회방꾼이라고 했죠. 그래서 습진의 회방꾼, 화폐상습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습진에 겹쳐서 발생을 하면 그 본 질환을 변형시키고 치료를 더디게 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화폐상습진이죠. 화폐상습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심한데 그게 겹쳤을 때는 이중고가 발생을 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 화폐상습진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고 했죠. 아토피 피부염도 전신에 발생을 하는데 화폐상습진도 전신에 발생을 해요. 아토피는 접히는 부위에 발생을 하는데 화폐상습진은 외측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측에도 생기고 외측에도 생기고 하면서 온몸에 다 발생하는 게 아토피와 화폐상습진이 결합된 경우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에도 화폐상습진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에서 발생을 하는데 화폐상습진은 체액순환 정체인데 서로 만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소 부위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포진, 손에 수포가 발생하는 게 한포진이죠. 그래서 손발에 습진이 생기는데 이게 화폐상습진의 변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손발에 생긴 한포진이 심해지면서 손등에도 발생을 하고 몸으로도 퍼지기도 하죠. 그게 바로 화폐상습진의 변형 그리고 악화라고 했죠. 그래서 한포진은 화폐상습진 한 부류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습진에도 흔히 발생하는 습진이 하나 있죠. 국소 부위 습진. 이게 바로 유두습진입니다. 유두습진도 유두 부위에 진물이 펑펑 나면서 발생을 하는데 화폐상습진의 변형이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도 유두습진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흔한 경우는 아닌데 화폐상습진의 경향성을 겹쳤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에도 유두습진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도 화폐상습진의 경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습진에 생뚱맞게 유두습진이 생기는 건 이 환자가 화폐상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화폐상습진은 왜 다른 습진과 유독 붙어서 발생을 할까요? 이건 화폐상습진의 원인이 되는 체액순환 정체 때문에 그렇고 그게 습진의 경향성과 잘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체액순환 정체라고 하면 화폐상습진의 원인이죠. 원래 몸의 근본적인 몸의 불균형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게 체액순환 정체죠. 체액순환 정체의 가장 흔한 증상은 부종이라고 했죠. 흔하게는 붓기죠. 몸이 자꾸 붓는 게 체액순환이 정체되는 거죠. 너무 흔하니까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실제로는 몸이 붓는 게 체액순환 정체입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이 생기면 몸이 붓는 분들이 많죠. 저는 화폐상습진인데 몸이 붓지 않는데요. 실제로 중증으로 가면 하지부종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비대칭적으로 붓거나 대칭적으로 퉁퉁 붓는 경우들도 많죠. 아니면 얼굴이 퉁퉁 붓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안면부종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이게 바로 체액순환 정체죠. 그런데 이게 습진의 경향성과 잘 붙어버리는 겁니다. 이랬을 때 화폐상습진으로 변형되는 겁니다. 그러면 습진 중에서 가장 완고한 습진은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이죠. 몸 전체로 발생을 하고 알레르기와 만성습진이 결합됐기 때문에 굉장히 완고한 질환이죠. 그런데 화폐상습진은 중증으로 잘 이행을 하지만 습진의 경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화폐상습진이 사라지면 재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경향성이 낮기 때문이죠. 그런데 화폐상습진이 이 경향성이 낮은 대신에 다른 습진과 잘 붙어버립니다. 기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습진화되는 질환으로 변형된다고 보시면 돼요. 독립적으로 보면 체액순환 정체이기 때문에 부종이나 붓기로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게 피부염과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상습진은 다른 습진에 잘 붙어버리겠죠. 그 경향성이 낮으니까 기생하면서 나한테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쉽게 다른 피부염에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체액순환 정체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습진으로 변형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화폐상습진이 잘 붙는 질환은 단연코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가 있는데 화폐상습진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과 화폐상습진은 어떻게 붙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화폐상습진으로 발생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 화폐상습진이 있는 상태에서 아토피로 진행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먼저 발생을 하면 그 습진의 경향성에 화폐상습진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폐상습진이 발생한 후에 아토피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은 영하습진부터 시작을 해서 음식물 알레르기 그리고 흡입 알레르기로 되는 알레르기 감작이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화폐상습진에서는 감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액순환 정체로 인해서 습진이 발생을 하는데 영아기에는 이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화될 기회를 못 갖는 거죠. 그래서 화폐상습진이 있다가 갑자기 아토피와 겹쳐서 발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아토피가 안 낫고 완고한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체액순환 정체를 딱 만났을 때 화폐상습진이 습진의 경향성을 원했을 때 아토피와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화폐상습진이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질환이 붙었을 때 굉장히 심한 증상을 보이고 완고한 형태를 보이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화폐상습진이 있는데 아토피가 붙을 수는 없죠. 그런데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화폐상습진이 있는데 아토피 경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화폐상습진이 발생하는 부위가 있는데 갑자기 내측이 아토피가 발생을 하고 목이 가렵고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그건 왜 그럴까요? 이건 화폐상습진이 변형이 돼서 아토피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아토피가 있었는데 환자분이 모를 뿐입니다. 영아기에 단순 태열이나 영아습진이 발생을 해서 아토피가 가볍게 왔다가 사라졌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나는 아토피가 아닌 줄 알다가 화폐상습진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화폐상습진이 안 낫고 있기 때문에 아토피가 점차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에서 아토피가 같이 겹쳐지는 게 아니라 화폐상습진이 있고 그리고 원래 아토피가 있는 거죠. 선으로 따져보면 원래 아토피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과 화폐상습진이 붙어버리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화폐상습진에서 아토피가 붙어버리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습진의 경향성 중에서 쉽게 다른 습진과 붙어버리는 화폐상습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화폐상습진은 다른 습진과 쉽게 결합이 돼서 악화시키는 특성을 보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아토피와 화폐상습진이 결합되는 것이고 아토피가 있는 상태에서 화폐상습진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